있어요. 강평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 열심히 하시고 완성된 작품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인네이처 사람편도 여러분한테 강평을 해드렸고 지금 동물편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의 원래 취지가 이 수업의 이름이 우리도 살고 있어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면적인 의미는 동물들 입장에서 우리도 살고 있어 사람들아 우리 잊지 말고 우리도 좀 생각해줘 우리도 좀 고려해줘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원래 자연 환경이 있었고 이제 인간들이 그 자연 환경 속에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환경 속에서 자연, 인간 포함 동물들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그래서 미래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 작품으로나마 어떤 환경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만든 환경에서 동물들이 살아가겠구나를 어떤 예술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인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수업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동물들 피규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품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미래의 동물들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셨고 강평 영상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원래 미술 수업이라는 게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경은 이제 주인공에 맞춰서 배경을 만드는 건데 이 수업의 주요한 거는 주인공은 여러분한테 피규어로 드리고요. 그게 동물이 주인공이니까 배경을 여러분이 만드는 수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규어를 다 선택하셔가지고 배경들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배경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까지는 이제 주인공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고 주인공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이 굉장히 잘 된 작품 보시면 이런 작품 보실 수 있죠. 이런 작품 아주 배경이 잘 됐죠. 굉장히 정답처럼 이 작품이 뭐 잘된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잘된 요소는 뭐냐면 이 배경 처리를 너무 잘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모래 해안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는 바다톤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는 생모래를 붙였어요. 그래서 생모래를 이제 잘 붙이셔가지고 모래 색깔도 이렇게 좀 촌스럽지 않게 좀 자연미를 살려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갈색 모래, 노란색 모래, 하얀색 모래가 골고루 섞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전묘법처럼 이렇게 섞여 있어야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해안가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한 스푼 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갈색 톤만 있지는 않거든요. 황토색 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흰색, 베이지 톤, 뭐 노란 톤도 있고 뭐 빨간 톤도 있고요. 그런 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모래의 컬러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치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모래 색깔을 각각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견고하게 잘 붙였어요. 그리고 이 바다 같은 경우에도 이 붓의 터치감으로 이렇게 바다가 쓸려오는 느낌을 이렇게 터치감을 줬죠. 주고 이제 해안선하고 바다가 만나는 이 지점에 이게 포말이 생기잖아요. 거품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의 가까운 어떤 표현의 질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워낙 배경을 잘 깔았기 때문에 이 위에 뭐가 올라가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제 배경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북이 피규어가 있어요. 그래 거북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뒤집었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얘가 되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이제 굉장히 날것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대로. 그래서 막 이런 게 막 찔러져 있고 막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사람을 하여금 동정심과 연민이 자아나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여기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폴리스 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폴리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살인 사건 났을 때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잖아요. 둘레를 이렇게 뺑 둘러놓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니은자로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공간을 이렇게 한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지 않고 여기가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화면에 손가락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만큼만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손가락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전체를 상상해내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비례감을 가지고 인간 전체를 상상해내기 때문에 이게 화면을 상상 안에서 확장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화면 구성할 때 이런 거를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한없이 확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면 굉장히 작은 화면 안에서 큰 효과를, 극대화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봤는데 작품 되게 조그만 작품 같은데 되게 확 커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한정 짓지 않은, 구획 짓지 않은 어떤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 짓지 않고 폴리스 라인을 여기서 끝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요 글루건 심을 이용해서 글루건이 이렇게 길게 늘어나잖아요. 열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같은 걸 녹이는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길게 늘어나는 거 여러분이 아주 지혜롭게 미술적 효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학생도 요 글루건이 길게 늘어나 실 같은 효과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좋은 효과인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안 된 상황이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쁜 상황이잖아. 이럴 때 이 안에서 이 전체적인 불안감을 자아낼 수 있는 좋은 요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이 왜 불안감을 자아내지 이러실 수 있겠는데 손만 대도 끊어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손 대고 끊어내지 않더라도 그런 야실야실한 야들야들 가녀린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런 감정까지 계산해서 어떤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게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늘가늘하고 야실야실한 요 실의 효과로 이게 불안하고 뭔가 나쁜 상황인 거를 더불어 암시를 해주는 거죠. 아주 좋은 이 효과일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쓰레기가 뭉쳐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색감이 좀 비슷해가지고 전체적인 조형감을 깨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쓰레기 모여 있는 거를 이 바닷가 가보시면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쓰레기가 이쪽으로 좀 모이거든요. 그런 걸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는 이런 라인으로 처리해 줬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효과도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 상태를 그대로 묘사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에 가져오는 작은 디테일도 더불어 표현하면 좋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도 100점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라인 처리는 이 쓰레기 처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 이 강편 같은 거 보시는 이유가 이 작품 잘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저 작품을 내가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왜냐하면 덩어리감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감이 이쪽은 덩어리가 확실히 있고 여기선 좀 흐르는 덩어리감을 줘도 되겠다 이런 말씀 더불어 드리고 이름을 이제 여기 이렇게 쓰셨는데 이 작품 안에서는 참 이름을 쓰기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는 이름을 쓰지 않고 또 뒷판에 쓰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에서 네임택을 마치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크릴 판을 이용해서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버리니까 작품이 완성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건 딱 내 거야 이런 느낌도 들고요. 소유의 느낌도 들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보시면 이 다리를 댔거든요. 여기 4개를. 평상처럼요. 그래서 이게 쟤네도 제가 몇
여러 차례 강조드렸는데 전시 효과를 예상해 두고 이 다리바를 위로 올렸고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치 자연의 한 장면을 딱 오려가지고 이 사각형에 딱 담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전시를 했을 때 바닥에 딱 붙는 것보다 살짝 띄워져 있을 때 뭔가 이걸 딱 집어왔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딱 붙어버리면 바닥하고 이면하고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술적인 어떤 공기의 흐름? 심미적인 어떤 느낌이잖아요. 이건 미술은 심리와의 싸움이에요. 감각과 심리와의 싸움.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리바를 세우고 이거를 이제 이것도 이런 거 할 때 뭐 나무젓가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지점토를 할 수도 있고 이 우드락을 여러 겹 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드락을 여러 겹 쌓지 않았어요. 그 느낌 아시겠죠?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금 투명한 요 아크릴 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약간 스트로우 같은 거, 큰 거, 이거 팔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4개를 대서 이 작품을 딱 완성을 시켰죠. 전시할 때 또 딱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시의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뭐, 어떤 거 하나 뺄 거 없이 완벽한 작품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했죠. 포일리스 라인 하며, 이 거북이 하며 아주 정말 잘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작품이 이 작품인데, 이 작품 아주 창의성이 높은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머니 네이처 할 때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휴머니 네이처 영상 보고 오세요. 이거 보시면 이 작품 했던 학생이에요. 네, 미리 가져놔 놨어요. 왜냐하면 연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일단 심미적으로 뭔가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이 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이게 지금 방음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 차 타고 가다 보면 이 아파트가 즐비한 거 도로 사이에 방음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동차 소리도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이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방음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생활 공간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방음벽이 쫙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방음벽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많이 봤다고 해서 그거를 작품으로 가져온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가 작품으로 할 때 뭔가 거한 거를 생각해요. 우주, 뭐 지구 평화, 인간의 생명, 뭐 환경의 보전 이런 것처럼 막 의리복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그런 의리복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개성을 드러내고 나만의 작품, 뭔가 남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소소한 이야기, 나만의 경험 안에서 끌어온 이야기, 그리고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성 하는데 그 개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를 끌어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거를 봐도 서로 다르게 느끼거든요. 서로 다르게 느끼는 와중에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음벽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이 작품을 만들었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드락을 이렇게 아래에 쭉 깔고 연질 아크릴 판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질 아크릴판은 약간 훌렁훌렁해요. 잘리는 건 잘 잘리는데 이게 딱 단단하지 않고 경질은 단단해요. 근데 그게 잘 안 잘리죠. 그래서 어떤 연질밖에 사실 없어가지고 미술실 남아있는 게 없어서 연질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양쪽으로 2개를 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런 수평으로 이렇게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넣고 이 아래도 넣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방음벽을 그대로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것만 했으면 심심했을 텐데 요 꺾이는 부분 이게 중요하죠. 요 꺾이는 부분 요거를 이렇게 꺾이게 구성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방음벽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죠. 상징이 어떤 단순하지만 요거 딱 이게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요것만 했을 때는 그냥 벽 같은데 이게 요게 딱 비스듬하게 세워지면서
저거 많이 봤는데 저거 도로에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훌륭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도로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들이 이게 투명하니까 여기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사람처럼 새들이 시각이 엄청 발달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인지 모르고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죽고 그런 거를 이제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리얼하게 다큐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품은 어떤 심미적인 특성보단 사실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보면 이제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 죽은 새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보면 얘는 이제 과거고 얘가 현재죠. 그래서 현재의 새가 또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쪽으로 와서 부딪힐 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새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이제 어떤 스틱에다가 위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유동성이 있는 철사 이건 사실 플라스틱 선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적인 효과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가 지금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적인 어떤 움직임을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게 모든 게 완성이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좋아도 좋지만 작가라든가 관객이라든가 또 다른 타인이 이 작품을 만져보면서 같이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해 놨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 앞에. 그래가지고 어머 새 여기 부딪힌다.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더 공감이 가죠. 이 작품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현실의 그런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현실의 사건을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걸 작품에 하나로 담아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의미화 시키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의 의미화가 굉장히 잘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뽑아낸 본인의 경험치에서 뽑아온 그런 창의력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 하실 때 막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마시고 아니 거창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거창하면 내 삶하고 많이 멀어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냈을 때 그 삶 자체가 거창한 거지 위대한 거지 위대한 거를 막 상상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위대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소한 삶 안에서 이런 위대한 이 작품이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끌어온 이 소소한 이야기에 주는 감동 그리고 주위 환기 만약에 이걸 보시는 관객이 방음벽을 설치한 사람이라면 새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어떤 친자연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좀 해보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역할은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 보는 사람 하여금 감동과 감화 어떤 깨달음을 주고 내 삶에 녹여낼 수 있게끔 그게 예술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저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봐요. 여러분이 뭐가 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당연히 이런 거 설계하시는 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고 그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이런 방음벽 할 때 이게 우리가 새가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실제로 지금도 새가 많이 죽으니까 이런데 약간 매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해도 많이 죽으니까 더 친환경적으로 뭔가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의 목표도 우리의 삶 자체도 자연과 뭔가 공존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로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때 자연을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이 아주 잘 됐고 그런 주제적인 면, 소재적인 면, 그리고 기능적인 면 이런 표현도 다 잘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움직이는 이런 모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미술적인 전문 용어로 키네틱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요소 이런 것까지 어우러져서 여러분 단순하게 보기에는 그냥 작품인가 보다 하시지만 이 안에서 정말
비가 많이 와요. 이 작품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보면서 제가 저희 스스로도 참 많이 뭔가를 느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요소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이 작품하고 상반되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스타일적으로 되게 반대된다는 거죠. 이 작품 보시면 이 작품은 방금 전에 본 작품하고 다르게 심미적인 표현,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피규어를 쓰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기술적인 면, 어떤 실제적인 사실, 그리고 지성미, 기술력 이런 거를 다루는 작품이라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면, 예술성, 어떤 환타지 같은 느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작품의 스타일이고 여러분이 나는 이 작품이 좋아, 이 작품이 좋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술은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이 작품 여러분한테 한번 강평해 보면 이 작품도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시선을 강탈하고 있는 요 물방울 무늬, 요거 물방울 형상, 물방울이 튀기는 형태, 요거 지점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점토를 제가 많이 사놔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지점토로 만들게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점토가 표현력이 굉장히 넓어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뼈대만 잘 만들어지면 지점토로 거의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지점토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덩어리에서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이런 세 개가.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뼈대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게 뼈대가 없었으면 이게 지점토가 사실 부러져요. 그래서 지점토는 작은 어떤 석회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어떤 흙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흙은 지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은 맞지만 견고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뼈대를 만듦으로써 견고하게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잘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덩어리 지는 부분에서는. 이게 웅축력은 굉장히 뛰어난 재료니까요. 근데 이렇게 퍼져버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지금 안에 뼈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만들고요. 지점토를 자기가 원하는 형상대로 아주 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 보면 우유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물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형상화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형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방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하고 그래 지점토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컬러를 칠했는데 이 학생이 뭐 이렇게도 칠해보고 저렇게도 칠해봤는데 본인의 어떤 예술적 성격 취향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막 치덕치덕 막 발랐어요. 그러니까 뭐 거칠게 발랐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바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약간 터프하고 거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아주 상반되는 느낌으로 나비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나비를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나비 같은 경우에는 미술실에 있는 이제 안전 거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 차원이고 학생 차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안전 거울로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예술가 돼가지고 뭔가 큰 조형물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렇죠. 요거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요. 스테인리스 철판 같은 거를 이제 산소 용접기로 잘라내가지고 요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어떤 그 전시회라든가 외부 조형물 예술품 보면 이런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거친 느낌하고 요 사실 쇠는 아니지만 얘는 쇠의 느낌이 나죠. 쇠의 어떤 매끈한 느낌하고 이 재료적 특성을 믹스 매치하면서 이 작품을 심미적인 어떤 느낌을 확 끌어올렸어요. 요것만 있으면 어떤 느낌이 텁텁했을 텐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재료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요거는 거치고 요는 매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패션이라던가 예술품이라던가 기타 등등 뭐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뭔가를 서로 상반되는 재료를 믹스 매치했을 때 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뭐 색도 보색끼리 썼을 때 서로 아주 다른 색깔을 썼을 때 주는 또 느낌이 있잖아요. 강조되고 뭔가 눈에 확 띄고요. 요것도 굉장히 광조가 되면서 눈에 확 띄죠. 그래서 믹스 매치를 지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작하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있게 얘를 딱 어디다 딱 고정시켜 버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딱 고정시키면 버리면 아까 설명 한번 드린 것처럼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작품에 공기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게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얘가 이제 이 작품의 이 배경에서 얘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나비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배치가 어디인 것인가를 구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여기 물방울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부착되어 있을 때 얘가 지금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흔들리면서, 실제로 요거 전시했을 때 문에서 이렇게 바람 살살 불면 요게 살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주는 또 아름다운 미학이 있는 거예요. 바람뿐만 아니라 빛이 비쳤을 때 얘가 지금 반짝반짝 하면서 또 움직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환상적인 느낌?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뭔가 얘 날개는 움직일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큰 오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 여기다가 꼽아 넣었어요. 그리고 이 몸통 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견고하게 잘 붙게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밑판을 깔고요. 그래서 이 전시했을 때 효과까지 고려해서, 근데 이 작품 굉장히 신미성,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죠. 우리가 분명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임하긴 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미술이라는 과목이잖아요.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정말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고, 그 어떤 것을 해도 손색 없을 만큼, 이게 지금 어디 이제 뭐 건물 앞이라든가 큰 어떤 관광센터라든가 이런 데 앞에 설치를 딱 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이게 실제로 막 움직이고 살랑살랑 움직이고 이러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이 나는 작품. 그래서 구조적인 면, 안에 뼈대가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어떤 효과를 줬다, 그리고 재료의 믹스 매치, 이런 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정말 제가 정말 아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감상을 해보세요. 만든 학생이 수업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적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발산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막 표현력이 좋아서 작품도 막 여러 개 하는 학생도 있고, 좀 타고난 미술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엄청 뭐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거에도 속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자기 할 거를 조용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 주제를 받고 설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지금 아이들 스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미술실에 있는 이 조개 껍질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요 물범, 전배기 물범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시길래 이제 하나보다 했겠죠, 저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이 물개도 올라가고요, 지금 레진도 올라가서 안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안에 이 바다가 주는 포말, 이 바다에 이렇게 무늬 있잖아요. 이 포말 느낌을 아주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정말 꼼꼼히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전공자는 아닌데 본인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술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안에 바다를 그려놓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거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요거를 정말 집중을 해서 이 안에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릴 때도 그림이라는 게 딱 보면 좀 이따 와서 보면 확 바뀌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세밀하게 섬세하게 가니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잘 그리고 있는 건가 내가 여러 번 쳐다보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아름답게 이 안에 있는 바다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안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니까 본인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이거를 그려내겠다는 본인의 어떤 일념하에 해낸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요. 요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고르셨어요. 조그만한 물범, 전배기, 물범. 를 올리시고 요거 산호는 미술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산호를 살짝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부었는데 레진을 그냥 부으면 좀 투명하니까 여기다가 초록색 찐 초록색 물감을 정말 0.00001방울 정도 섞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이렇게 부었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완성도 있는 하나의 세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작품은 이 학생이 이걸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배경은 뭐 같이 어우러지면서 완성이 된 작품이고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모든 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어떤 작은 환경 속에 고립된 동물을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다니까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2007년도에 태안 원유 유출 사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 이제 원유 같은 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느낌 받죠,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드랑 뭐 아무렇게나 잘라가지고 뭐 더 넓게도 상관없고요.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크릴 물감 검정색을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여기다 부었거든요. 근데 아크릴 물감 튜브에서 바로 짜가지고 부으면 부어지지 않으니까 아크릴 물감에다가 물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스프 정도의 질감 있죠.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스프 정도의 질감, 그 정도의 어떤 물기 정도로 됐을 때 부으면 쫙 부어지는 느낌 나요. 그래서 그걸 쫙 부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딱 기름의 느낌 나게끔 그 정도 질감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좀 흘러내렸으면 하는데 좀 더 꾸덕꾸덕하게 돼가지고 흘러내리진 않아요. 여기 좀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 아죠? 이런 흘러내리는 느낌. 또 이렇게 흘러내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잘 안 돼서 이렇게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가 광활한 바다에 원유가 유출돼가지고 다 오염돼 있는데 요 물개가 여기 지금 여기에 딱 고립돼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요거를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어우러지는 거죠. 이게 어설펐으면요, 이게 주위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학생이 해낸 이 바다의 질감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어떤 것도 뺄 수 없이 그 완성도가 높고, 이제 이것도 바닥에 딱 이게 흘러내리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바닥에 딱 붙이는 것보다 좀 띄우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붙였어요. 미술실에 돌아다니는 투명 상자인데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맞춰가지고 중심에 붙이는 것보다 이 뒤쪽으로 맞춰서 붙였죠. 이런 거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 가운데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게중심에 맞춰서 붙이셔야 돼요. 이런 것도 밑에 되는 것도 무게중심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댔죠. 그래서 이 작품 여러분이 미술이라는 과목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예술적인 어떤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미술을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미술 수업 그 시수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시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능력에 끝까지 무언가 해보는 거, 그런 경험, 그리고 이거 해냈을 때 그 쾌감, 여러분이 그걸 한 번 정도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수업이 뭔가 배경을 만드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잘 된 거를 또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배경이 엄청 잘 됐죠. 아이고, 이거는 이제
딱 고정시키지 않아가지고 코끼리 넌 여기 잠깐 있어. 기다려.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면 짜잔 스티로폼 뚜껑이에요. 스티로폼 뚜껑이었는데 뚜껑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떼내버리고 이제 스티로폼 뚜껑만 쓴 거죠. 왜냐하면 이런 두께를 쓰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가져왔어요. 우드럭보다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게 좋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 두께를 위해서 스티로폼 뚜껑을 가져왔고 스티로폼 뚜껑에다가 지점토를 이렇게 다 발랐어요. 다 발랐어요. 아주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바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어떤 도시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학생이 도시, 작은 도시. 그래서 미니어처 도시인데 미니어처 도시를 여러분이 이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도시에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빌딩들 하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도시의 느낌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단순화시키는 건데 효과적으로 단순화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쁘기까지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점토로 네모나게 주사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였어요. 뭐 이렇게 길쭉하게 붙인 건 높은 빌딩이죠. 뭐 우리 서울 같으면 뭐 롯데타워 정도 되겠네요.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죠? 뭐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모네모 붙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네모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떤 도시라든가 그런 거를 단순화시켜서 형상화시켰구나. 직관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예술은 심리와의 싸움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그렇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줄기도 있고요. 한강이겠죠? 여기 보면 다리도 있어요. 다리라고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이제 코끼리가 주인공인데 원래 피규어에 있는 코끼리 위에다가 살짝 컬러를 좀 해줬어요. 왜냐면 그냥 그 자체 공장에서 뽑아온 거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서 이렇게 컬러감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주고요. 음영을 주고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딱 세팅이 되는데 코끼리가 어떤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여기 보면 웰컴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떤 아프리카라든가 초원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참고할 게 많죠. 왜냐하면 이 배경을 할 때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미학적으로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나요. 도시의 표현을 미니어처로 정말 정밀하게 막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전봇대도 세우고 가로수도 있고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디오라마나 그런 것처럼 해주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도시의 느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도시의 느낌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뽑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이 남학생인데 예술적 역량이 엄청 많은 학생이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주문했을 때 그대로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뽑아내셨고 컬러감도 너무 잘 칠했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를 지금 이렇게 구획을 져가지고 이쪽으로 떠나는 어떤 상징까지 다 표현이 잘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딱 봐도 완성도가 너무 높죠? 이거 사실 고정은 안 시켰는데 고정을 시킬까 했는데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약간 키네틱이라든가 그런 동적인 요소도 주고 싶었던 거죠. 돌아다닐 수 있게.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그래서 이 작품 또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경이 잘 된 작품들이 꽤 있어요. 이런 작품 이런 작품도 보시면 아주 견고하게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웠을 때도 잘 서 있습니다.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커다란 개미하고 아주 작은 인간하고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뭔가 대치 상황인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했죠.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이런 녹색 같은 경우를 아주 막 마블링으로 막 발라가지고요. 원시 자연이 주는 느낌을 조금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쁘게 칠해버리면 그냥 곱고 그냥 평안한 느낌인데 이걸 막 혼란스럽게 칠해 놓으니까 원시 자연이 주는 야생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살린 거예요. 색도 좀 쨍하게 써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게 개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회색 톤으로 해가지고 사람 있고 여기는 아마 도시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어떤 동물의
대비적인 모습을 아주 예술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고, 이 아래에 배경 틀도요. 여기는 좀 넓고 점점 좁아지고, 그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어떤 상징성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면이 주는 어떤 두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공간성까지. 여기는 좀 넓고 뭔가 더 퍼질 것 같고, 여기는 점점 뭔가 줄어들고 궁지에 몰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되었으면 그런 느낌이 덜 있겠죠. 우리가 약간 인간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건 이제 아래 바닥이 이렇게 약간 삼각형 느낌인 게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작품 보시면요, 이것도 남학생 공동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문어나 낙지 이런 애들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런 반도체 이런 회로 느낌하고 두 개가 썩 어울려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방음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어떤 거를 끌어와서 예술작품을 하면 좋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디지털 세상에 굉장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유의 느낌으로 이 디지털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들, 얘들도 나중에 컴퓨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 삶에서 가져온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병치를 시켜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회로 이런 거를 다 본인이 철사하고 우드락으로 만들었거든요. 기본 이제 참고 자료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한번 회로 같은 것도 미술 시간에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런 회로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에 너무 밀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낙지인가? 문어인가? 하여튼 얘가 이렇게 딱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면서 뭔가 하나의 독특한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이 작품도 재밌고, 이 배경에 발라져 있는 녹색하고요, 여기 지금 있는 요 노란색과 주황색 톤이 색 대비가 되면서 작품 자체도 심미적으로 아름답죠. 이런 것도 아주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한번 볼게요. 너무 잘 된 작품. 여기 보시면 너무 잘 됐죠. 이 작품은 정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직관적으로 딱 보면서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놀랬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작품, 예쁜 작품도 많은데 이 작품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 작품 자체에서 뭔가 약간 미술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 같은 아주 감상적인 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뭔가 모르게. 문학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제 이 치타 같은 얘하고 뱀을 골라가지고요, 본인이 다 컬러를 색칠을 했어요. 이 학생 워낙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미술적 표현의 지점이 확실해요. 중간에 막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딱 골라가지고 색깔을 쫙 칠하고, 이 치타 같은 애는요, 요거 노란색을 칠한 다음에 이 점점이 본인이 다 점점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올라가죠. 요거 표현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밑판을 우드락으로 만든 다음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뭔가 우주 같은 느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색칠 다 하시고요. 요거 지금 투명한 볼인데 여기에다가 다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다 해가지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심상이 있었어요. 뭐 황폐화에 된 자연과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개라던가 이런 꽃 이런 거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시 같은 작품을 완성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이 작품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런 구성을 참고낼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개성이 너무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하나의 심상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이 그냥 그냥 마음 터놓고 그냥 감상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감상 포인트가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시 같은 느낌이 나요. 뭔가 모르게. 뭐 저만 그런 느낌 나나요? 설명을 이어가자면 좋은 작품이 너무 많은데 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이제 감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정갈이에요. 정갈 별자리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이제 피규어 같은 거 있을 때 귀여운 동물도 있고 막 아기자기한 것도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정갈 같은 거 잘 안 고르거든요. 곤충이기도 하고. 근데 이 학생 별로 크게 주저하지 않고 정갈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이 정갈이 주는 자기의 어떤 감상과 개인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겠죠. 아마 본인이 정갈자리라던가 뭐 정갈자리에 대한 또 별자리에 대한 감상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거에서 발상을 시작하셔가지고 정갈과 정갈자리 그리고 어떤 사막 같은 것과 또 밤하늘 이런 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뭐 이렇게 공력을 쏟아부은 건 아니지만 이런 컬러감이라든가 구성 배치 그리고 단순한 느낌에서 오는 예술적 감상이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한테 뭐를 느끼냐면요. 이제 이런 삼각형 이런 게 약간 피라미드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물들은 긴 세월 흘려서 자연물인지 인공물인지 알 수 없는 게 돼버렸지만 뭐 우주라든가 별자리, 동물들 이런 것들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긴 시간적인 관념을 보여주는 어떤 시적인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감상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작품 안에서 수천 년의 시간성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묘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색감과 단순화된 구조물과 이런 피규어에서 오는 이런 감상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가지고 배색이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할 때 어떤 디테일한 묘사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하나의 요거 지금 이런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드락 같은 거 거칠게 잘라가지고 그냥 삼각형으로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우연성과 본인의 감각과 그냥 단순화된 이런 형태와 아주 시적인 느낌이 나는 여기 컬러감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잘 살려진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우리도 살고 있어요라는 이 작품, 이 주제에서 뽑아 나온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품이 단순하긴 한데 주는 감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미술 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는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성, 감각, 어떤 예술적인 향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저한테는 감각으로 와닿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주 좋은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게 좀 재밌는 작품인데 남학생 공동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작품 이제 레진 가운데 있는 거 레진이고요. 파란 거. 요거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 남학생들이 이제 요 큰 고래하고 요 대왕 오징어 같은 거 요거가 이제 있어가지고 요거 지금 둘이 싸우고 있죠. 요런 걸 요런 싸우는 상황은 이제 요거에 대한 발상으로 시작된 작품이고 얘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다. 싸움이니까 어떤 경기장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느낌이 나는 스타디움 같은 것보다는 뭔가 이 작품이 현대 스타디움은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만들어 놔도 사실 아주 잘 만들지 않고 나서는 그게 느낌이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술실에 있는 재료로 경기장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인 느낌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궁리해 봤는데 그게 이제 콜로세움이라던가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막 구체적으로 파내지 않아도 어떤 느낌만 줘도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어떤 소재니까 콜로세움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콜로세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 하기로 하고 이제 레진을 붓고 싶은 거예요. 레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레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어디에도 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진을 부을 거기 때문에 새면 안 돼서 어떤 재료를 이용했냐면 이게 지금 겉은 지점토지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투명 통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만큼 잘라내가지고 이 투명 통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이 피규어 여기 통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통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 이만큼 잘라가지고 밑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플라스틱 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새죠. 그런 거를 기능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닥에 붙이고 지점토를 이렇게 겉과 안을 다 지점토를 발랐죠. 이 플라스틱, 맨질맨질한 플라스틱에 지점토가 처음에는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손을 많이 이렇게 공력을 들여가지고 잘 붙였어요. 붙이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시면. 붙여가지고 콜로세움이 약간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약간 부서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내가지고 요런 그때 벽돌 기억나세요? 벽돌 느낌 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요초를 좀 줬죠. 왜냐하면 이게 아크릴 물감을 칠할 거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 칠하기 전에 요초를 미리 줘놔야 이렇게 한 번만 쓱 가도 튀어나온 부분에 물감이 묻으면서 이게 효과가 나죠. 그래서 요초를 준 다음에 요초를 한 다음에 말렸겠죠. 그런 다음에 말린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가지고 완성을 시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레진을 부었는데 레진을 이제 부을 때 요거 지금 피규어가 안에가 비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레진을 부었더니 얘가 둥둥 뜨더라고요. 이 작품이 어딨나? 둥둥 뜨던데. 요거 보시면 이것도 요거를 완성한 다음에 레진을 부었거든요. 이건 아예 스티로폼 볼이기 때문에 이게 레진을 부으면 이게 붕 떠버려요. 근데 이게 약간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부은 다음에 얘를 아주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상자에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서 눌러줬어요. 일주일 넘게 눌러줘가지고 이걸 딱 고정을 시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안에가 비어있는 플라스틱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레진을 부어놓으면 이 형태들이 이 동물 피규어들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지금 잠겨 있잖아요, 살짝. 잠겨 있으려면 얘를 바닥에 고정시켜 넣으셔야 돼요. 그냥 부어놓으면 안 돼요. 얘가 떠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레진 쓰실 때 레진이 지금 얘는 낮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부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낮게 부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좀 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레진 쓰실 때 이게 레진이 물이라고 제가 강조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들어가면 둥둥 뜨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고정시킨 다음에 레진을 부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레진 쓰실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된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네모난 스티로폼 박스를 그냥 비정형으로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떼어냈어요. 그래서 자연미를 좀 살렸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다의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가 하늘 밤하늘도 칠하고 여기까지는 밤하늘이고 여기는 또 스티로폼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렸어요. 이게 다 칠해버리면 좀 답답하거든요. 얘가 스티로폼이라는 거를 아예 숨길 게 아니라면 스티로폼이라는 거를 암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업의 주제 자체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에서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스티로폼인 거를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 작품은 이게 완성됐을 때는 이 바닥이 스티로폼인지 모르게 할 때는 아예 이렇게 모르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스티로폼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 환경성을 내가 의미를 주고 싶어 이럴 때는 이렇게 날것으로 살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것으로 살렸고요. 이쪽은 또 날것으로 다 살려버리면 작품이 산만해져 버리니까 이쪽은 또 막아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고요. 이제 바다 위에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올라온 돌고래가 한 마리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피규어에 딸려있는 바위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색깔이 좀 원톤으로 예쁘지 않아서 바위 색깔도 좀 칠해주고요.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점토 바른 다음에 이제 바다 색깔을 칠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바다 색깔 칠해주실 때
흔히들 파란색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파란색으로만 바다를 표현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인공적인 수영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 하실 때 파란색만 쓰지 마시고요. 흰색하고요. 흰색은 뭐 다 쓰시니까 찐 초록색을 좀 쓰셔야 진짜 리얼한 바다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초록색, 초록초록한 느낌 나시죠? 이렇게 색깔. 초록색을 같이 섞여주면서 약간 뭐 민트, 에메랄드 그린 약간 그런 느낌 같이 이렇게 같이 믹스해줘야 자연스러운 바다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믹스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칠해주고요. 이제 바다하고 요 바위가 만나는 부분에 포말이 이르잖아요. 이게 부딪히니까요. 포말까지 이렇게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어떤 일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자연의 특성을 그대로 고려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다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거 굉장히 대작이긴 하죠. 요거 대작. 요것도 바다 포말을 그대로 살린 작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남학생 공동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잘 보이시죠? 여기 이런데 보시면 이 바위랑 부딪혀서 이렇게 포말이 일고 이런데 바위가 이렇게 바다 중간에 솟아 올라와 있으면 그 수없이 그 물결이 부딪히면서 포말이 일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크릴 물감 흰색 같은 거를 튀겨가면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자연미가 있는 것들은 자연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신문지 같은 거 쫙 펴가지고 물감을 착착 뿌려가면서 아주 대담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뭔가 이 주제, 호랑이, 사자, 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강력한 에너지와 막 극단적인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청 막 에너지 있게 강력하게 이 물감을 튀겨주면서 극단적인 그리고 장엄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 이 포말 느낌 내준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만 쓴 게 아니라 이 초록 색깔 같이 써가지고 뭔가 굽이치는 그리고 진짜 리얼한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믹싱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파랑만 쓰면요 진짜 수영장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 이 작품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아래는 바다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미를 살려주고 여기는 스티로폼 그 날것의 스티로폼의 느낌을 주고 여기는 조금 더 막아주고 여기 보시면 약간 엣지를 줬죠. 사람이 이제 요거 간판 같은 거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하드 스틱 같은 거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성냥개비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했는데 물론 글루건으로 부착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작품 하실 때 글루건을 많이 쓰시는데 글루건을 부착한 다음에도 글루건이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실상 그거를 같은 질감으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게 흰색이니까 흰색을 좀 발라주면서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셔야 완성도 있게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글루건이 그대로 반투명한 게 보이면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 할 때는 이 글루건 자체도 최대한 안 보이게 붙이고 보인다고 했을 때는 같은 이 배경이 되는 어떤 같은 질감이 되는 것의 색감을 같이 가주면서 가려주는 이런 거를 마무리를 잘 해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마무리 하나가 어떤 기성 상품도 그렇잖아요. 마무리가 엄청 깔끔하게 이 자켓도 안과 박이 거의 같으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을 때 그게 명품이고요. 이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안이 막 엉망진창이면 그게 별로 안 좋은 질이 떨어지는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작품도 이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야 작품이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명품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글루건 사용할 때 그렇게 마무리해달라 말씀드렸고 이 작품도 아주 개성이 짙은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스티로폼 이것도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런 빙하가 조각조각 되어 있는 느낌을 살렸어요. 딱 그런 느낌 나시죠? 이 뒤에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플라스틱 생수통인데 이거를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니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아예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수통 같은 거 자를 때 몸통은 커터칼로 잘 잘리는데요. 이 주둥이 부분은 안 잘려요. 이게 땅땅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 미술실에 줄톱이 있습니다. 톱으로 이렇게 살살살 자르면 여기 잘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손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하여튼 잘린다는 거. 그래서 손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살 자르면 이런 부분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반을 자른 다음에 아주 안정적으로 여기 스티로폼 위에 안착을 시켰죠. 그래서 요 피규어 동물과 이 생수통과 이 스티로폼을 색칠을 이렇게 개성에 맞게 이 특성에 맞게 칠해주고 완성을 시켰는데 이 작품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 모노톤으로 색감을 잘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작품을 세련되고 도시적으로 그리고 단순화시키면서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실 때는 색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색이 너무 울긋불긋 해버리면 그 시각에서 오는 혼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함보다는 내가 뭔가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러실 때에는 이렇게 모노톤으로 처리해 주시면 작품이 굉장히 세련돼지면서 아주 좋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피규어까지 같은 톤으로 이렇게 칠해주면서 작품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게 생수통이다 보니까 뭔가 이 여기 안에 있는 데가 뚫려 있어가지고 폐수 같은 거 그런 거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미술실에 있는 쓰레기 비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제 뭔가 다 녹아버린 빙하 위에 쓰레기 위에 있는 어떤 불쌍한 동물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비닐 같은 거 연출을 한 거죠. 일종의 연출이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상어를 표현하셨는데 이런 거 이제 상어가 죽어가는 거 뭐 피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유혈이 낭자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꽃으로 빨간 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꽃이 보이시죠? 이런 지느러미에도 꽃 보이시죠? 이런 꽃. 그래서 이렇게 막 피 튀기면서 아크릴 물감도 빨간색이 있잖아요. 막 피를 막 튀기면서 빨간색을 막 튀기면서 작품을 구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좀 은유적이면서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그렇게 막 혐오스럽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역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꽃으로 아름답게 연출을 했습니다. 또 요것도요 스티로폼 박스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열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주 빙하의 어떤 일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학생이 아주 지혜롭게 여기 이런 커팅 부분을 열선으로 예쁘게 잘랐죠. 이런 거 자르실 때 열선으로 잘리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의 스티로폼까지는 열선으로 잘려요. 그런 거 여러분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들 다 웬만한 작품들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사람 편, 동물 편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뭐 환경 보호를 해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런 거 절대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거 안 들려요. 너무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서 어떤 미술 작품을 해보고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찰해 보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한 거니까 사람과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미진한 부분이 또 있으면 한번 영상을 더 올릴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제가 또 자꾸 보다 보면 이 작품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면 또 광평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 그래서 이렇게 한 작품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이 학생도 본인이 이제 하시고 엄청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 학생이 이렇게 막 어머 마음에 들어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걸 자꾸 보고 이렇게 보고 또 말려놓은 거 미술실에 말려놨으니까 이거 레진 때문에요. 요거를 자꾸 말렸나 안 말렸나 막 확인하고 얼마나 본인이 이걸가 요거 안에 이 소소함에 오는 이 절대 행복. 정말 제가 관찰자로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걸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태도적으로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작품이고 볼 때마다 전 기분이 좋아요. 이 작품 보면. 너무 잘한 작품.